오. 네, 제 말 잘 들리시죠? 채팅창에 인사 좀 같이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네, 전영 대표님, 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특허 출원, 이거는 이제 정책자금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특허였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거는 이렇게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특허를 5개 출원하는 게 아니라 방어 특허로, 그 방어 특허가 아니라 이제 진짜 등록하는 특허예요.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왜 제가 그렇게 자꾸 특허를 강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시면 왜 특허가 중요한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방어 특허도 중요하지만 진짜 등록된 특허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시고 아마 변리사 면담을 또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의 한번 진행할게요. 멘티 기업들은 저희가 녹화본을 드리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는 참가 힘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잠깐만요. 지금 안 들어오신 분이 하나 계시네. 잠시만요. 이건가 보다. 에녹. 다시 보기. 네, 늦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갈까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그 링크를 다 보내드려서 중간에 들어오시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녹화본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시간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강의 요일을 좀 바꿔볼까 설문조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월요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12월 달부터는 12월 3일이죠. 12월 3일 강의를 안 하고 12월 6일 강의를, 그래서 12월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요.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왜 중요한지. 그 녹화본으로 듣는 거랑 라이브로 강의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허,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요, 특허의 명감, 그 다음에 기술의 정량적 평가 특허 이해. 요거는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특허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책기관에서는 특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특허는 어디서 조회하고 어디서 출원하고 어디서 가치평가를 받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특허에 관한 정부 지원 사업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업 또는 정부 기관의 특허를 어떻게 무상으로 양도받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끝나면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기보에서 IP 보증,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벤처기업 평가 기간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보에서도 이제 기보처럼 특허 가지고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벤처 평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있는 멘티 기업. 그 멘티 기업은 제가 컨설턴트로 있는 게 아니라 주, 주 1일 출근하는 직원으로 돼 있어요. 사대보험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심사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신보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 가지 물어봤고, 신보도 이제 IP 보증을 그전에는 명목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신보도 IP 보증을 좀 강화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하고 IT업은 여전히 기보를 선호하지만 그 외의 업종은 이제 신보에서도 특허를 취급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새로 알았습니다, 사실을. 그다음에 특허 보증 종류 알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기관 소유의 특허를 양수 양도할 수 있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대1 무료 컨설팅 또는 상품권인데요. 왜냐하면 멘티 기업들은 저희가 이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무료 컨설팅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멘티 기업이 당첨되시면 상품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그래서 오늘 몇 분이 참석하셨죠? 몇 분이 참석하셨냐면 8분. 일단 라이브로 참석하신 8분. 8분 중에 8명 8번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첨하기. 8번. 8번 눌렀는데 8번이 되셨네. 8번 대표님이 홍여성 대표님. 막차 타고 들어오신 홍여성 대표님. 네, 저랑 1대1 멘티 기업 아니시죠? 네, 저랑 1대1 컨설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연락 주세요. 축하드려요. 저랑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이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허의 기본 개념.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식재산권. 특허를 IP라고 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예요. IP. 지적재산권. IP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디자인, 그다음에 상표권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개념 특허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허청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아마 비즈니스 또 정책 자금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허의 종류는 이렇게 많지만 정책 자금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는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네, 여기 있는 것. 자, 산업재산권 4가지 권리 한번 볼게요. 복습이죠. 이런 차가 있을 때 특허는 주로 엔진, 브레이크, 조향장치, 변속기 이런 거 큼직큼직한 걸 특허를 내고요. 그다음에 백미러, 컵홀더, 뭐 문, 의자 높낮이 조정 이런 좀 세부적이고 규모가 작은 거는 실용 신안을 해요. 그리고 차체 외부 형상, 의자의 형상, 요 헤드라이트의 형상, 뒤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 형상 이런 건 의장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랜저, 소나타, 현대, 기아라는 이런 명칭은 상표권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특허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 자, 지적재산권 볼게요. 지적재산권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죠. 기술 독점을 통해 경쟁자를 도태시키겠다.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허 없는 기업은 로열티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 감귤, 그리고 없어진 일본 딸기,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오는 국산 딸기, 국산 품종 딸기 그런 거 얘기해 드렸고,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해결에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서로 특허 분쟁이 났을 때 서로의 특허를 맞바꾸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도 하더라.
그만큼 특허가 중요해졌다.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재산권으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예.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인한테 말했어요. 근데 지인이 이거 따라해서 사업을 해서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해 버렸네?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권리화가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마나다. 네. 즉시 모방품이 출현하게 마련이고요. 네. 누군가 도용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기업의 신뢰 증진 수단으로 쓰이고요. 좀 오늘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재무적인 자원 조달이 유리해요. 그래서 특허가 있으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각 정부의 지원 사업 이런 것에도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허의 밝은 정부 투자를 활용, 심사 경쟁 시 기술력 판단의 기준, 등록 특허, 출원 특허 모두 가치가 있어요. 근데 등록 특허는 실제로 권리가 대외적으로 독점권이 인증된 거고, 출원은 네, 그게 등록될 때까지 그냥 내가 그거를 출원했다라는 그런 가치예요. 그리고 이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과학자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어느 나라의 누구의 기술이 더 뛰어난 기술이냐를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게 오슬로 매뉴얼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도 점수화시키고 모든 기술을 점수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기술의 정량적 평가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모든 정책자금 심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등록 특허는 3점에서 7점 정도의 가점이 나오고요. 출원 특허는 한개 1점. 그래서 우리가 등록 특허 없으면 출원을 5개 정도 내자. 네, 그런 전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기술의 정량적 평가 심사위원용 평가 시트 제가 보여드렸죠. 네. 심사위원들은 여기에다가 채점을 해요. 여기 보시면 경영주의 기술 능력 100점 25점. 그래서 기술 지식 수준 및 경험 수준, 기술 지식 수준 6점, 기술 경험 수준 9점, 기술 인력 관리 5점, 경영 의지 및 사업 수완. 이게 평가 배점이 있는데, 자, 기술 지식 수준 6점. 이거를 뭘 보고 평가할까요? 이 사람이 기술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해요? 대표가 저는 이 사업에 완전 빠삭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인용이 될까요? 심사위원들한테? 안 되죠. 예. 심사위원들은 철저하게 근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기술 지식 수준. 특허인데 특허의 발명자라는 란이 있어요.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출원인이 있고 그 등록권자가 있고 발명자가 있는데 발명자가 대표 이름으로 돼 있으면 대표가 기술 지식 수준이 있구나. 네, 그렇게 평가돼서 이쪽의 배점을 좋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 경험 수준은 뭘까요? 네, 이 업계에 근속돼 있는 연수. 그래서 이 대표가 만약에 기계 제조업이다. 그럼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이쪽에 몇 년 있었다. 그러면 전공 플러스 경력 해가지고 이게 17년 이상이면 특급이고요. 그 아래에서 8년까지가 고급, 그 밑에가 중급, 그다음에 초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가 매겨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 관리는 아시다시피 기업부설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있느냐,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의지 및 사업 수완은 이제 경영 철학 이런 걸 혹시 벽에 붙여놨느냐, 뭐 아니면 직원들한테 경영 의지 및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성 볼까요? 기술 개발 환경 그래서 개발 전담 조직이 있느냐 이게 뭘까요? 그렇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기관에 신고가 돼서 인증서가 나왔느냐. 그래서 5점 만점.
개발 인력 비율. 그래서 전체 직원 중에 그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5점, 또 몇 퍼센트 이상이면 4점, 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실적. 그래서 기술 개발 및 수상 인증 실적.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재산권 등 보유 현황 5점. 그죠? 특허 가지고 있으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된 거, 제가 봤을 때 등록된 거 하나 있으면 5점이고요. 출원된 거 하나에 1점. 그래서 5개가 더 있으면 5점.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뭐 매년 바뀌니까. 예. 그다음에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그래서 요 기술의 우수성 7, 이거는 이 특허를 평가기관한테 의뢰를 해요. 이 특허가 몇 등급이냐. 그래서 평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시설이 있느냐, 생산 인력이 있느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부문에서 이 제품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느냐. 그다음에 대체품, 그러니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7점, 높은 배점이 있죠. 그다음에 판매 계획, 어떤 영업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래처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안정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매출액과 매출액,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률.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 법인세 내기 전에 순이익률, 네, 그것도 중요해요. 세금 적게 낸다고 순이익을 좀 줄이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내지만 이런 평가 점수에서는 점수를 낮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 정책 자금에 뜻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내시도록 그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대신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금을 감면받으시는 게 훨씬 좋죠.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기업의 평가 등 기업의 신용 등급, 대표이사의 신용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기술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벤처기업 확인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 이건 배점이 7점씩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점부터 7점까지 이렇게 항목별로 쭉쭉쭉쭉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70점 이상이면 벤처 이제 인증이 통과되는 거죠. 자, 특허는 원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목적이에요. 기술이 공개되죠. 네. 특허 출원됐다 그러면 그 기술이 남들한테 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술은 독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하죠. 그걸 공보라고 하거든요. 그 공보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런 기술이 이미 특허가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지.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점권을 부여해요. 당연히 그 특허를 낸 회사 또는 그 개인에게 독점권을 줘서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산업 발전이죠. 특허의 요건은 이겁니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취미 생활에 이용하면 특허가 안 돼요. 네.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신규 기술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변형됐을지라도 단순 변형은 안 되고요. 예, 뭔가를 덧붙여서 새로운 기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규성. 그다음에 진보성. 선행 기술이라 위에처럼 신규성을 만족했을지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보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심사할까요? 네.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이 요거를 1년 내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 이해2 효력 볼게요.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으면 등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외적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출원만 해서는 독점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곧 독점권이 될 것이다라는 효과는 있죠. 우리는 그걸 노리고 방어 특허를 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자,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록. 예, 등록을 하셔라.
그다음에 특허는 20년의 유효기간이고요. 실용신한은 10년. 상표권이 5년인가 10년인데 얘네들은 갱신이 안 되는데 상표권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해. 속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 특허를 중국에서 카피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피를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특허를 내죠. PCT 특허라고. 그래서 해외 특허 기관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특허가 등록됐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이런 특허가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먼저야 라고 천명하는 게 PCT예요. 그리고 당연히 후속 조치로 중국 현지 특허를 득해야 됩니다. 당연히 중국 현지 특허도 득해야 되고 미국 특허도 득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선출원주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명이 발명을 서로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데 임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네. 그래서 전화기 발명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전화기 발명가 누구라고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전화기 발명자. 전화기 발명가 누구라고요? 전화기 발명가. 아니 지난주에 벨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벨이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벨 아니라 그러죠.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명가는 네, 발명가는 네네 안토니오 메우치. 안토니오 메우치입니다. 안토니오 메우치가 왜 벨한테 특허권을 뺏겼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가난하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무려 21년 앞서서 먼저 발명하였으나 가난하여 특허를 임시특허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정식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특허를 등록했다. 그리고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미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를 등록하자 이걸로 문제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승소 직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마쳤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했는데 2002년 미국 의회에서 최초의 전화 발명자를 안토니오 메우치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안토니오 메우치. 그다음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네. 안토니오 메우치입니다. 네, 발명가. 특허 2에 3번. 출원 서류 구성. 네,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이거 제가 지난주에 특허 출원 실습 네, 그 방어 특허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다 보셨죠?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그 문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허 조회는 키프리스에서 하고 특허 출원은 특허로에서 한다. 특허로에서 하는데 특허 문서를 작성하는 거는 특허 출원 그 특허 문서 작성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죠? 특허청에서 다운받아서 PC에 설치하고 그거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특허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돈을 내고 인지세를 내고 특허를 등록합니다. 특허 출원 및 심사 흐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식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차 심사가 방식 심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식 심사, 즉 컴퓨터 알고리즘을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컴퓨터 알고리즘 심사하기 때문에 요것만 맞추면 거기에 가나다라 ABCD를 써도 특허가 일단 출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방어 특허를 만든 거고 이게 방식 심사. 그 다음에 출원이 1년 반 뒤에 공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실체 심사를 이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이 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성, 뭐 독창성, 뭐 진보성 그런 걸 이때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방어 특허는 여기에서 딱 끝난 거죠. 예. 1번, 2번만 하고 끝. 예. 대외적으로 "우리가 출원을 했어요."라고까지만 하는 거. 이게 인제 지난주에 배운 거고, 요번에는 진짜로 이번 주에는 진짜로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결정돼서 등록까지 갔을 경우. 네. 그럴 경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제 그걸 인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 부터 2, 3, 4, 5, 6, 7, 8번까지 했죠. 예. 지난주에는 1, 2, 3, 4, 5, 6, 7, 8. 오늘은 요 나머지. 그러면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를 이루어지고 심사가 통과돼서 등록료를 납부하면 인제 특허가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 복습해 봤어요. 예, 복습해 봤고 오늘은 그렇게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그럼 그 특허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특허는 일단 사업 독점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책 자금을 유치할 때 우대 가점을 받아요. 그다음에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여요. 그다음에 증자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 5개를 묶어서 IP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IP 금융이라는 건 곧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네.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인제 요 한 줄 한 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경영에서 사업 독점권. 시장에서 독점권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죠. 당연하죠. 대외적으로 "야 이거 우리 거야." 어떻게 주장해요? 당연히 특허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진입 장벽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 내 기술을 본따서 만든 경쟁자들에게 그들을 망하게 할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내게 만들 수 있어요. 망하게 하면 그렇다고 우리 회사 물건이 더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쓰게 해 주고 대신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우위 전략의 제1 순위 전략이에요. 특허권, 산업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정책 자금 유치할 때 우대를 받더라. 그럼 왜 우대를 받는 건지 정책 자금 유치 시 가점 사항.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오슬로 매뉴얼이 뭐라고요? 기술을 점수화하는 그 매뉴얼. 니네 기술은 몇 점, 우리 기술은 몇 점. 이런 거를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등록 특허가 우선이고요. 당연히. 이게 없으면 최소한 출원 특허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특허 유무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오슬로 매뉴얼에 의해서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특허예요. 네, 기술의 정량적 평가는 당연히 특허가 있느냐, 특허가 있다면 출원됐느냐, 등록됐느냐. 등록됐으면 기술 평가 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느냐. 네.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또 당연하죠. 자, 다음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도 한 번 더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 볼게요.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당연히 특허는 이렇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특허증.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이에요. 당연히. 재무제표에 무형 자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로 반영이 되냐면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가 안 좋다. 우리 회사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좀 획기적으로. 그럴 때 주로 작용하는 게 특허예요. 예. 왜냐하면 재무 구조를 바꾸려면 회사 땅을 팔아서 빚 정리를 하거나 뭐 회사 건물을 팔아서 빚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이용해서 재무 구조 개편을 많이 합니다. 인제 고급 경영 스킬이에요. IP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용 평가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네. 우리 회사를 외부 신용 평가 기관에서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더블 B 등급이다, 뭐 트리플 B 등급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점수에 있어서 특허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IP 경영의 토대가 되더라.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한번 볼게요. 특허가 어떻게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특허는 분명히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 등록된 특허는 특허권이잖아요. 특허권자가 붙으니까 권리잖아요. 이거는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양도 양수할 수 있어요. 그죠? 특허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이 오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단순히 "특허 너 가져. 나 얼마 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아 이게 특허가 재화의 수단이구나. 그럼 이걸 활용해서 좀 더 활용을 해 보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특허는 가치 평가 및 양도를 통해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가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가 회사에 자본금으로 투자했다고 쳐서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이익 잉여금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 이익 잉여금을 내가 빼내올 때 특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내올 때 내가 특허를 이용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타 법인으로 양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이잖아요.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파는 법인은 양도세를 내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근데 받는 법인은 인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제 정부에서 좀 특혜를 줘서 50% 또는 25%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 얘가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특허는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금 특례를 받는다. 예. 막 50% 감면해 주고 70 뭐 25% 감면해 주고 이래요. 자, 그런데 법인의 특허를 타 법인에 양도하는 거는 파는 거잖아요. 예, 특허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실시권. 그 양도가 아니고 전용 실시권. 그 권리만 주는 거예요. 예.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허를 쓸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전용 실시권. 자, 전용 실시권이란 전용 실시권이라는 걸 알기 전에 일단 실시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실시권. 통상 실시권이 있고요. 전용 실시권이 있는데 통상 실시권은 다수의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특정인 한 사람한테 어떤 내용의 특허를 우리 특허는 청구항 1부터 7까지 있는데 청구항 1부터 3까지를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또는 경상도 지역에서 또는 전국에서 이렇게 지역을 정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회사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독점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전용 실시권. 전용 실시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영세한 회사가 또는 영세한 발명인이 발명을 했지만 이거를 사업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할 때 보통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 전용 실시권을 주로 사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채팅창을 켜시고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채팅창 준비하세요. 채팅창 준비됐죠? 준비되셨으면 1 쳐보세요. 1. 퀴즈에 응모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1, 1, 1. 네. 스타벅스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랑 1대1 기록으로 남겨놔죠. 1대1 코칭. 이거는 홍혜성 대표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 자, 퀴즈 나갑니다. 제3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면 등록권자인 나는 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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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없다예요? 나는 내 특허인데 전용 실시권을 주면 나는 절대로 못 써요. 그거죠? 절대로 못 쓴다는 거죠?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네. 답은 이거 저기 특허청 Q&A 게시판에 올라온 거. 답은 전용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는 이거 오타네.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답은 1등으로 해주신 이주빈 대표님. 이주빈 대표님이 한 70점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범위를 얘기해 주신 김민경 대표님. 두 분을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상품권은 그래서 이주빈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네. 그래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건들면 안 돼요. 네. 그럼 누가 특허권자 건들 수 있으면 누가 전용 실시권을 사가겠어요? 그죠? 자, 퀴즈 하나 더 남았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스타벅스 상품권 또 요 위에는 커피, 밑에는 푸드.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네. 전용 실시권을 받은 기업은 특허를 보유한 것과 동일한 가점을 받나요? 정책자금 심사할 때 전용 실시권을 받은 기업은 특허를 보유한 것과 동일한 가점을 받을까요?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네. 이주빈 대표님이 또 맞히셨어요. 네. 특허 보유와 전용 실시권 보유는 동일한 가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더불어서 대외 기술 협력 가점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기술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기술을 빌려왔어요. 전용 실시권으로. 이러면 특허 보유한 걸로 인정해주고 외부랑 기술 협력한 것도 인정해줘요. 더 좋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등록 특허 하나 가지고 있고 전용 실시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최상이에요. 그 MOU 점수가 또 있거든요. 기업 평가할 때. 대외 협력 평가. 그래서 스타벅스 2도 이주빈 대표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짝짝짝. 박수 쳐주세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용 실시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인이 재무제표, 법인의 재무제표이잖아요. 그 법인 재무제표 계정으로 이동을 해요. 뭐가? 이 무형자산이. 네. 그래서 계정 이동을 합니다. 계정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자산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넘어가요. 이제 뒷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계정 이동을 할 수 있다. 특허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증자의 수단이 된다. 자, 특허 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이 특허는 1억짜리예요. 이렇게 가치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억의 무형 자산을 자본 계정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 계정에 편입시켜요. 특허를. 네. 만약에 대표이사 거다. 그럼 대표이사의 가지금을 정리하면서 법인에게 돈을 주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투자한 돈으로 해서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법인의 특허다.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 거다. 그러면 법인이 본인의 자산을 평가해서 증자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 호전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부채 비율이 보통 400% 넘어가면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부채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특허를 평가한 다음에 그걸 자본에 편입시켜서 부채 비율을 호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분모가 총 자본, 분자가 총 부채예요. 그러면 1억이 자본인데 부채가 3억이다. 그러면 300%잖아요. 예. 부채 비율 300%면 부채가 좀 있긴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 뭐 이 정도거든요. 300%면. 근데 더 많아지면 곤란해. 뭐 이런 정도예요. 부채 비율을 호전시키려면, 그죠? 얘가 낮아지려면, 이게 낮아지려면 분모가 줄거나, 즉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분자를 줄이거나 분모를 늘리면 되잖아요. 분모를 총 자본을 증가시키면, 즉 증자시키면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을 운영한 지 한 7년 이상, 10년 이상, 뭐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회사들은 이걸 중간에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 분모에 있는 총 자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총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자본조정 플러스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총 자본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증자를 했다는 거는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가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재무 상태가 호전됐다. 정책 자금 유치할 때 기업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또 있어요.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입니다.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 가지급금이 뭐냐면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다르잖아요. 법적인 인격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앞에 주식회사가 붙거나 뒤에 주식회사가 붙으면 법인이거든요. 주식회사 뭐 아니면 뭐뭐뭐 주식회사. 이게 법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 대표에 내가 회사 돈을 싹 가져왔어. 그럼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갚으면 횡령이 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할 때 대표이사가 저거 빌려갔어요. 라고 처리하거든요.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 돈을 가지고 가서 가지급금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회계 정리하다가 뭐 증빙이 없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리베이트를 요구해가지고 납품하는 대가로 오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뭐 1억짜리인데 뭐 1억 5천을 발행해서 5천만 원이 1억 5천이 입금되면 그 5천만 원을 뒤로 현금으로 빼준다든지 뭐 이런 수많은 비리의 수단으로 가지급금이 쓰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하청 기업은 가지급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 용인된, 그 리베이트라는 게 법적으로 용인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급금을 상환할 때 특허가 요긴하게 쓰입니다. 대표이사가 특허를 법인에 양도해요. 그래서 그 양도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상계 처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법인에 양도하는 그 특허가 얼마짜리인지 같이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 평가할 때 이 특허가 우리 회사 매출에 몇 퍼센트 영향을 줬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특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특허예요. 그러면 그게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죠. 예. 끼케야 한 500만 원 받으려나? 평가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억 단위 이상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우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기여도.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많은 특허가 우선순위입니다. 아니면 이런 형태도 돼요. 이렇게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 그래서 임대료 수령도 가능하다. 그래서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로 매월 조금씩 예, 가지급금을 상환해도 되고, 가지급금이 없다. 그러면 대표이사의 용돈, 네, 용돈으로 임대료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그 특허를 법인에 임대해서 대부분 대기업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의 핫 이슈로 부각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구조조정, 구조조정할 때 채권단이 서류를 막 뒤지다 보니까 이 상표권 사용료가 나온 거예요. 야, 이 무슨 상표권 사용료를 한 달에 10억씩. 한 달에 10억씩이면 1년에 120억이잖아요. 예. 120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상표권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호산업의 또 대주주는 박삼구 회장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 기사인데 링크했는데, 그죠? 날개 마크 사용료 120억. 아시아나 상표 계약 논란. 네. 이게 구조조정해서 채권단이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알게 됐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문에 날 일도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고 쓰세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가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걸 또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 제공의 수단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정책자금 한도가 소진된 기업이 있어요. K값이 소진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특허를 받아서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개발 특허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특허를 담보로 중진공에서 내주는 자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서 한도가 소진된 기업이 있어요. 기보, 신보, 뭐 재단 다 통틀어서 보증서를 다 썼어. 이것도 역시 K값을 다 썼어요. 그러면 특허 들고 가서 IP 보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잠깐만요. 최성민 대표님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공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거지? 최성민 대표님 그 스피커 쪽 한번 아니다. 스피커가 아닌데. 화면 공유 아예 안 보이신다고요? 아, 제 얼굴만 보여서. 저거 스위치 하세요, 스위치. 그 PT 화면과 제 얼굴을 스위치하는 걸 누르시면 PT 화면이 잘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 한도 소진된 기업은 IP 보증. 네, IP 보증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 기보. 그런데 최근에 어디에도 생겼다? 네, 신보. 신용보증기금에도 생겼고요. 신용보증기금에 생겼으면 조만간 지역 신용보증재단, 네, 지신보 또는 재단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신보, 경기신보 이런데 그런 데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담보 한도가 소진된 기업.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 건물을 담보로, 우리 회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 뭐 끝났어요. 네. 그래서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받았어요, 추가로. 그리고 또 회사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담보로 대출을 했더니 이제는 안 된대요. 건물은 점점 낡아가고 있고 땅값은 이제 상승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담보대출 안 해준다고. 그럴 때 특허를 들고 가셔서 특허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래서 특허 담보 대출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가치 평가함으로써 담보권이 생성되더라. 그리고 이 특허 가치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 비용이 들잖아요. 그 감정 평가 비용이 400만 원 돼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듣기만 하고 보통 400이에요. 특허를 평가하는데 400만 원이 드는데 감정 평가사들이 그 비용이 부담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 비용을 내고 하는데, 만약에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특허 감정 평가를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부담해 줘요. 특허 간평비를. 중진공, 기보, 신보 이런 데서 감정 평가비를 해 줍니다. 좋죠, 이건. 은행에서도 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은행은 자기네 돈 빌려가는 대가로 서비스로 이제 해 주는 거예요. 평가료 내주는 거예요. 자금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인다. 네,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허는 사업 독점권이 있고요. 정책자금 유치의 무대가 있고요.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이고요. 증자의 수단으로 쓰이고요.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으로 쓰이고요.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쓰이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특허가 돈이 되는 요걸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 IP 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실 때 이게 가장 고급 정보예요. 이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시는 게 가장 선진화된 방법이고 가장 고급 정보예요. 그리고 기업주가 투자하는 비용이 가장 적어요. 그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라. 아주 중요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의 IP 관련 보증의 종류. 그래서 기보에는 이런 수많은 IP 보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보는 이렇게 많은 보증이고, 제가 신보권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신보에도 이거의 절반 정도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IP 사업화 자금, IP 평가 보증, 뭐 저거 하고 인수 보증용 평가, 담보대출용 평가, 그래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쨌든 특허를 돈으로 바꿀 목적이라면 간평료를 그런 기보에서 또는 은행에서 내주더라.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IP 상품, IP 보증 상품. 자, 특허 조회와 출원 가치 평가 한번 복습해 볼게요. 특허 조회는 어디서 한다고요? 특허 조회는 채팅창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건 뭐 퀴즈가 아닌데 복습. 특허 조회는 어디서 한다고요? 조회는 특허로는 출원하는 데고, 조회는 그죠? 키프리스, 네, 키프리스. 조회는 키프리스, 출원은 특허로,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네.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각각 개인으로 활동하지 않잖아요. 어디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특허 가치평가 4대 기관을 이용합니다. 4대 평가 기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이제 가치평가 쪽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특허 가치평가 4대 기관은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 평가 시스템 K-파스, 이건 무료고요. 무료인데 요거는 이제 가보시면 무료긴 한데 좀 제한돼 있어요. 잘 되지도 않고.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기술 분야 분석, 등급 평가, 뭐 커뮤니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평가 시스템 소개, 그래서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뭐 인공지능 전 단계죠.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 단계.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가치 평가의 로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한국발명진흥회 스마트 3. 요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죠. 한국발명진흥. 일부 유료.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스마트 3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 3 특허 평가 분석 시스템. 그래서 한국 특허 116만 개, 미국 특허 346만 개, 유럽 특허 120만 개, 중국 특허 330만 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제 특허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 정도 확보하고 있다. 여기는 일부 유료. 그다음에 특허정보진흥센터 KPEC. 네, 회원 특허 평가, 비회원 특허 평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회원 가입하도록 돼 있네. 비회원 특허 평가 할까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짜증납니다. 네, 인터페이스가 후지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키워트 키밸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요즘에 뜨는 회사죠. 네, 키워트라고. 그 얘는 이제 웹진 같은 걸 이메일로 쏴주고요. 고객 관리를 잘해서 요즘에 뜨고 있더라고요. 가치평가 쪽으로. 그래서 이건 100% 유료인데 아이고, 왜 이래. 방화벽에 걸리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특허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고는 하네요. 여기 보면 무료 체험 신청도 있네요. 무료 체험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특허 가치 평가 4대 기관 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데 이런 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서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죠. 요거. 네. 대략 얼마의 감정평가가 나오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공인해 주는 게 감정평가사죠. 그 금액을. 자, 챕터 4 들어가서 특허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당연히 정부 지원 사업이 있겠죠. 그래서 특허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볼게요. 한국발명진흥회 히파에서 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 이 시간에 접속이 몰려서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런 게 있고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되나? 지금 이게 크롬이 업데이트된 이후부터 계속 막아요. 방화벽이 다 막아버리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발명진흥회 예산을 내려주고 니네들이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보조해줘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일종의 보조금인데요. 기업부담금 30%고 70%의 그 특허에 들어가는 뭐 등록료, 뭐 변리사 비용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허가 등록까지 갈 때 한 400에서 500 들거든요. 그 중에 70%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IP 나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이게 2021년 사업인데 지금 다 마감이 돼서 링크를 꺼놓은 것 같습니다. 일로 가세요. 그럼 IP 나래로. 조회해볼까요? IP 나래로. IP 나래. IP 나래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키워드릴게요. 창업기업 및 전환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지식재산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네.
거예요. 지원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업력이 7년 이내거나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그래서 총 사업비 2,500만 원. 이고 정부 지원금은 1,750만 원. 이게 70%겠죠. 이거의 75%인 1,7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기업 분담금은 30%인데 기업 부담금 30%는 현물 15%, 현금 15%. 그래서 현물은 직원한테 특허 담당 직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로 깔 수 있어요. 결국 현금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익이 한 400? 3, 400만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50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총 100일 동안 643건. 그래서 2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접수합니다. 지금 이거 준비하셔야겠죠, 여러분. 2월이 저는 1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딱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2월도 똑같습니다. 금방 옵니다, 2월. 그래서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IP 나래 사업 아시겠죠? 기업 부담금 30%고요. 요거는 이제 2021년께 종료됐다는 거고요. 우리는 내년 거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P 디딤돌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막아놨을라나? 네, 막아놨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IP 디딤돌 이렇게 IP 디딤돌은 뭐냐? 이거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정부 지원금이 80%고 개인 부담금이 20%. 그 20%는 32만 원이네요. 32만 원. 출원 비용 16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창업하신 분들은 IP 나래 사업, 예비 창업자분들은 IP 디딤돌 사업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키파. 그다음에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 키스타라고 있네요. 업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만든 키스타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 스타트업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IP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여기 주로 이제 특허 사무소 이런 데겠죠. 특허 법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바우처를 내고 돈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 아까 키스타에서 한 거 또 뭐 있나 볼게요. 이거는 1년에 1회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하는데요. 이거 선착순이잖아요. 무조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꾸준히 보고 계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특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우처, 특허 바우처를 꼭 이용하셔라. 바우처 이용 시 이용 안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우처를 이용할 때 이렇게 유의사항, 그래서 한도 금액, 뭐 특허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고, PCT 해외 특허 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어쨌든 해외 쪽에 나가는 특허도 다 지원된다. 그래서 뭐 맞네요. 컨설팅, 뭐 이전 중개, 특허 기술 가치 평가 유념하세요. 특허 바우처. 특허 바우처는 키스타. 그 다음에 IP 디딤돌 하고 IP 나래 사업. 그건 어디라고요? 키파. 한국 발명진흥회. 키파에서는 IP 나래 사업, IP 디딤돌 사업. 그 다음에 특허 전략개발원은 키스타는 특허 바우처. 네. 올해 이건 이제 지나간 공고고 공고가 새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기관이 소유한 특허를 양수양도하는데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대기업이 낸 또는 국가 기관이 낸 또는 국영연구소가 출원한 그리고 등록까지 된 특허를 내가 공짜로 받는 거. 오늘 강의 이제 하이라이트. 국가 지식재산거래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IP 마켓이라고. 가볼까요? 여기도 막았네. 요거 제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IP 마켓에 가면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특허가 얼마에 나왔어요. 사가세요. 근데 대부분 국가 연구기관에서 나온 특허라 원가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400, 500 정도에. 여기 가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술 나눔 사업.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되려나? 아, 이건 되네요. 이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키아트에서 한 건데 올해 5월에 나왔네요. 5월에 나왔고 6월 10일 날 마감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요런 기술을 무상 이전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어떤 기술이 있는지 볼까요? 네, 요런 기술. 모바일 기기에 관한 특허 213개,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특허 45개, 반도체 특허 68, 디스플레이 특허 68, 오디오 비디오 특허 27, 그다음에 의료기기 특허 31, 가전 20, 기타 33. 그래서 505가지 특허를 무상 나눔 특허를 내놨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렇게 세부 목록입니다. 네. 이거 쫙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 이건 내가 가져가도 쓸만한데 있으면 잽싸게 낚아채야죠. 이건 근데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올해도 이제 나오면 지원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좀 아까 목록 보셨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거 네이버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특허 무상 이전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해 볼게요. 특허 무상 이전으로 검색하시면 여기 뭐 기업마당에서 지나간 공고도 줘야 되지만 특허 무상 이전 시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뭐 이건 국세청에서 나온 거고 2021년 연구원 보유 특허 저가 또는 무상 이전 안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한국기계연구원 네요. 이게 이렇게 국가기관별로 나와요. 국내 및 해외 특허 99건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이전 형태는 양도나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한다. 이전 금액은 저가 또는 무상. 그래서 마감 때까지 하겠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안내문 볼까요? 무상 이전 리스트 한번 볼게요. 이건 신청 서류니까. 네, 여기 있네요. 별명의 명칭. 이렇게 해서 여기 국가에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만 99개가 나왔어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만. 근데 이런 연구원 같은 기관이 수백 개잖아요. 수백 개. 예, 거기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글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허권 소액 기술 이전 및 무상 양도 공고. 그죠? 특허 나눔.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특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아주 꿀팁이죠. 오늘의 꿀팁. 이 앞에 설명하고 다 좋은데 다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무상 이전 할 수 있다. 그럼 세금만 내면 돼요. 받아오는 거. 취득세?
특허를 그래서 공짜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개요 복습했고요. 특허의 명감, 기술의 정량적 평가, 특허의 이해, 네, 특허 출원 심사 흐름도까지 이제 지난주 거 복습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웠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를 들어서 IP 금융의 또 사례를 들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기보에서 하는 IP 보증의 종류, 네, 특허를 조회하고 출원하고 가치평가하는 각각의 기관들을 설명드렸어요. 가치평가 4대 기관 말씀드렸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허 지원 사업, 그것도 말씀드렸죠. 키파랑 키스타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특허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이걸 하고 다른 걸 하다가 이걸 해야 돼요. 강의를. 그러니까 특허를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중간에 또 다른 걸 하다가 이거를 이제 심화학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붙였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특히.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탁 치는 걸 수도 있죠.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요걸 먼저 했고요. 이거를 보고 예비 창업자분들은 빨리 특허를 확보하세요. 네. 그리고 기존의 기업분들은 특허를 출원하셔서 빨리 등록까지 가시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글링을 통하거나 해서 특허를 무상이나 저가로 확보를 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특허를 확보하고 그 특허가 우리 회사 매출에 영향이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특허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건 아까 이거 처음 이거 보셨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자,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대표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누구신가요? 이주빈인데요. 아, 이주빈 대표님. 네, 네, 아시아나항공 아까 상표권 기사 보여줬을 때 네, 네. 여러분도 하셔라 뭐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 어떤 특허를 여러분들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법인에서 받으시라고요, 돈을. 여러분이 세운 회사에서 여러분이 특허권을 상표권이요? 상표권이든 특허권이든 뭐든 하여간 양도를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그래서 돈을 받으시라고. 아, 그리고 그 IP 나라에서 네. 현물 15%는 어떻게 되는 현물 거죠? 15%는 급여. 직원들의 나간 그걸로 충당이 되고. 네, 그거로 네. 대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기술 나눔 이런 거는 특허들이 퀄리티가 뭐 떨어지거나 트렌드가 지나거나 뭐 아니면 경쟁 유사 업체들이 특허들이 많아서 뭐 이 사람들이 나눔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네. 이거는 삼성에서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네. 그럼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절대 없네요. 아니죠, 그건. 네. 예. 그리고 다 뭐 서울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개발한 특허예요. 무상 이전 양수받는 기업은 네.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심사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착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특허 뭐 이제 무상 양수 이후에 지원 사업할 때 조건이 유리하니까 빨리 받으시라는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민경 대표님, 아까 특허 사용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요. 어떤 절차로 이용 가능한가요? 아, 절차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나? 이거 해볼까요?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절차 여기 나와 있겠죠? 공고문에.
공고문 같이 한번 보시죠. 공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사라졌어. 이거 좀 키워서. 산자부랑 삼성전자랑 기술 나눔을 하는데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업 목적. 네.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기술 제공 기업은 삼성전자. 나눔 기술은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 그래서 이전 방식, 무상 권리 양도.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 이전 등록료 및 업무 대행 수수료 등 행정 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 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해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권리 이전 등록료 얼마 내냐면요. 27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낼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기 힘드니까 변리사 사무실에 맡긴다. 그러면 걔네들 업무 대행 수수료 해주거든요. 권리 이전이면 아마 한 2, 30만 원 받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받는 기업이 부담하셔라. 그런 내용이에요.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고가 나오고요. 설명회를 갖네요.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신청 접수를 6월 10일까지 하는 거고요. 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 기업의 특허 활용 계획을 심의하네요. 삼성전자는 선착순이 아니고 심의하네요.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 대상 기업을 확정해서 추천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래서 5월 달에 공고가 나와서 7월 중에 2달 정도 걸려서 이전이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심의 기준은 100점. 사업화 능력이 75점. 이걸 실제로 사업화 모델로 써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회사의 핵심 기술 능력이 있느냐? 뭐 도소매에서 갑자기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기술 개발 인력이 있느냐, 연구소가 있느냐, 기술 인증이 있느냐, 특허가 있느냐. 뭐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다 그런 것들이죠. 네. 연구 전담 요원, 연구소, 인증, 특허. 삼성전자도 어차피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메일로 보내세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는 이렇게 있네요. 특허 활용 계획서.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특허 활용 계획서 양식. 요거 양식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있으면 가져오라는 건 뭐예요? 있으면 무조건 가점 준다는 거죠. 네. 기업부설연구소.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특허 있으면 또 그것도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회는 뭐 여기서 하겠다. 유튜브 채널에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김민경 대표님 답변이 됐나요? 여기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지원 일정상 이것 받아 당 연도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건 모르는 거죠. R&D 같은 거 9월 달에 나온 R&D 할 수 있겠죠. 7월에 마감되니까. 5월 달에 공고 나와서 심사 받고 선정되면 7월 달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 R&D 공고 9월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 자금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 R&D도 되고 각종 보조금 사업도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예산 떨어졌다 그러면 내년엔 당연히 될 거고. 네. 받으면 사용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겁니다. 받는 기업 거. 사용 기간 1년 그런 거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아예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11시 50분. 아,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강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본, 지금 녹화본 보고 계시겠지만, 네, 녹화본으로 꼭 들으셔서 여러분 특허 올해 안으로 꼭 한두 개씩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굿나잇.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